다음 107번 우리나라 상법상 선화증권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선박의 명칭, 국적 및 톤수, 니은 운임 지불지 및 환율, 3번 디귿 선화증권 번호, 리을 본선 항해 번호, 미음 용선자 또는 송화인의 성명 상호, 비읍 수화인 또는 통지 수령인의 성명 상호 들어가 있고 이 중에 선화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은 기역과 미음과 비읍이 돼요. 그래서 107번 문제 정답 3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10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물류 정보 기술은 사전, 사후 배송 라우팅을 통한 자동 배차 등의 효율적인 배송 계획을 수립하여 배송 차량의 실시간 위치 관제 및 배송 상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리점과 고객에게 화물 위치 추적 및 도착 예정 시간, 화물 정보 검색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고자 만들어진 시스템 1번 CVO, 2번 ECR, 3번 WMS, 4번 RFID, 5번 SCM 들어가 있고 요즘 뭐 배송 차량 실시간 위치 배송 상태 이런 거니까 커머셜 비클 오퍼레이션 CVO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08번 문제 정답 1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09번이요. 복합운송증권의 약관 중 다음 내용이 포함되는 약관은 포워더는 화주에게 고지하지 않고 화물을 갑판적 또는 선창적할 수 있으며 화물의 취급, 적부, 보관 및 운송에 따른 수단, 경로 및 절차를 자유로이 선택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1번 딜리버리, 2번 파라마운트 클로즈, 3번 니고시어빌리티 앤 타이틀 투 더 굿, 4번 메서드 앤 루트 오브 트랜스포테이션, 5번 라이빌리티 오브 서번트 앤 알더 퍼슨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 요 내용이 4번에 대한 내용이라고 연결시켜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109번 문제 정답 4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11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물류 보안제도는 해상뿐만 아니라 항공, 철도, 트럭 등의 운송수단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정보를 미국 관세청에 제출하는 규정으로 이 규정을 통하여 항공, 철도, 트럭 운송을 통한 화물에 대한 사전 정보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1번 CSI, 2번 24hour rule, 3번 Trade Act of 2002 Final Rule, 4번 ISPS 코드, 5번 CTPAT 들어가 있고 요거 3번 Trade Act of 2002 Final Rules에 대한 설명이 되죠. 그래서 110번 문제 정답 3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11번 마린 인슈런스 액트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 역시 이제 그 국제물류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영문 표기를 번역해서 이제 우리말로 그러니까 영문 표기를 번역해서 그 용어들을 물어보는 문제들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뭐 영문 표기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 번역은 이제 해설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되고 쭉 내용들 중에 이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키가 되냐면 그리고 이 subsequent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차후에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번 A valued 1번 a valued policy, 2번 a floating policy, 3번 a fixed policy. 그러니까 이건 좀 떠 있는 거고 이건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죠. 4번 an open policy, 5번 an unvalued policy고요. 요거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니까 떠 있는 거예요. float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floating policy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111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가 돼요. 다음 112번 인코텀즈 2021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착지 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또는 지정 목적지 내의 합의된 지점에서 도착 운송선에 실어둔 채 매수인 처분하에 두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선측 인도란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물품이 놓인 때까지만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훼손의 위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번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때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번 공장 인도란 매도인이 계약 물품을 공장이나 창고 같은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상태로 둘 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5번 인코텀즈 2020 규칙은 그 자체로 매매 계약이다. 인코텀즈라는 것은 그냥 합의에 대한 거지 매매 계약 자체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니까 112번 문제 정답 5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113번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에서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의무의 이행 청구, 2번 대체물의 인도 청구, 3번 하자 보완 청구, 4번 손해배상 청구, 5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들어가 있고요. 5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3번 문제 정답 5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114번 인코텀즈 2020의 규칙상 해상 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거래 조건으로 요건 이게 딱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 그냥 외우신 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쭉 블라블라 써져 있는데 요 중에 정답은 1번 FAS, FOB, CFR, CIF가 해상 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거래 조건이 되죠. 그래서 114번 문제 정답 1번이 되는 거고, 다음 115번 무역구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긴급관세 제도는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 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긴급관세를 인하한다. 말좋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긴급관세를 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2번 상계관세 제도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3번 반덤핑 관세 제도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덤핑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4번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국과 긴급관세 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 방법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5번 무역구제 제도는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115번 문제 정답 1번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116번 인코텀즈 2020 규칙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매매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2번 소유권 이전, 3번 국제분쟁과 중재 방법, 장소 또는 준거법, 4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비용 및 위험, 5번 매매대금 지급의 시기, 장소 및 방법 들어가 있고요. 역시 인터컴즈 2020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비용 및 위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116번 문제 정답 4번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다음 117번 그러니까 ICC에서 담보하는 위험이 아닌 것은 1번 화재 폭발, 2번 본선,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3번 육상 운송 용구의 전복 탈선, 4번 포장이나 준비의 불충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손해, 5번 피난항에서 화물의 양하의 정답은 4번이고요. 뭐 포장이나 준비의 불충분 때문에 담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17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18번이요. 인코텀즈 2020 규칙의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에서 기억과 니은 쭉 영문표기 쭉 들어가 있고, 역시 이거 해설을 통해서 보시면 번역 다 돼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정답만 체크하고 가시면 기억은 CBT고요. 다음에 니은에는 더 셀러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118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118번 넘어가시면 될 듯하고, 다음 119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괄호란 세계 관세 기구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준수하여 자국 세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국제 수출입 공급망의 개별 당사자를 의미한다. 1번 authorized supplier, 그러니까 이건 다 인증받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supplier, economic operator, consignor, manufacturer, consignee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역시나 요거 A, E, O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니까 119번 문제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120번. 관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국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니까 얘는 내국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3번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4번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5번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의 나머지는 다 내국 물품에 해당하지만 1번은 내국 물품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120번 문제 정답 1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국제 물류론에 대한 사신문항 전부 다 확인하셨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